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이 교육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메타 광고를 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메타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메타 광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매체로, 즉 SNS에 광고가 노출되는 DA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SNS 사용하시죠? 저도 하루에 몇 번씩 SNS에 접속해서 수십 개의 광고를 마주치곤 합니다. 이처럼 메타 광고의 점유율은 현재 약 46%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출과 광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타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2040 세대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연령대에게 노출이 가능하고 타겟팅 또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압도적인 모바일 사용량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 2040까지 폭넓은 사용자 연령층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다양한 업종에서 광고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품과 건강보조제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라고 하면 건강보조제는 비교적 4050 세대가 우월한 네이버 매체에서 두각을 띄우지만 닭가슴살의 경우 젊은 세대가 더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4050 세대에서 전환이 유용한 네이버 매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메타에서는 건강보조제와 닭가슴살 광고를 모두 노출시킬 수 있어서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하게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연령층이 넓은 만큼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모수를 쌓기에도 더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또한 SNS는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유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에 용이한데요. 관심 있는 제품을 검색한 후에 그 후 며칠간 해당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의 광고를 수십 번 마주친 적이 있으시 않으신가요? 이 모든 건 로그인 기반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세부 타겟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압도적인 모바일 사용량으로 인한 높은 접근성을 꼽았는데요. 누구나 쉽게 광고에 노출이 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사의 상품이나 인지도를 쉽게 각인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브랜딩에 좀 최적화된 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자사의 광고를 보고 지인들에게 자사의 광고를 공유해주거나 광고에 대해서 태그를 하거나 댓글, 좋아요 등을 남기면서 빠른 확산이 가능해지는데요. 공유가 또 다른 공유로 이어지고 댓글을 남겼을 때 고객과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충성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객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서 충성 고객이 확보되니 고객 관리에도 더욱 유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인데요. 이는 DA 광고의 특징이자 메타 광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를 내리다가 혹은 스토리를 둘러보다가 마주치는 광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라는 인식이 적어서 거부감 또한 적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이목을 끌만한 광고를 제작하여 CPA와 CTR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극적인 소재는 오히려 과장 광고라는 인식을 더해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테스트를 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소재 제작 방법은 추후 교육으로 더욱 이어질 예정이니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사 없이 자사 광고가 단독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메타 광고는 편하게 소비하는 SNS에서 우연히 광고를 보고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유발하여 광고 효과를 더욱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광고가 직접 노출되는 예시를 직접 들고 왔는데요.
이처럼 창업 광고의 경우에는 자사의 혜택을 담은 소재와 문구를 담아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처럼 세일을 진행할 때라면 세일을 강조해서 소재를 만들고, 특히 더 알아보기, 더 지금 신청하기와 같은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구매 랜딩 페이지나 창업 관련 페이지로 랜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봤을 때 이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형 광고 소재인데, 이렇게 영상이랑 이미지랑 같이 여러 장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담아야 할 때 이렇게 슬라이드형으로 노출시키면 더욱 눈에 띄겠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노출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출되는 지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타 광고는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메타 어디언스 네트워크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요. 수동 설정을 통해서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지면에만 노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타 머신러닝에 의해 효율이 좋은 지면에 분배되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메신저 노출은 이렇게 메신저를 내리다가 자연스럽게 친구인 것처럼 친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해당 채팅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광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출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돋보기 혹은 피드 부분이나 이렇게 스토리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타 어디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제휴된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네이티브한 광고 형태, 그리고 배너,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마주치는 건 이런 식으로 릴스를 내리다가 혹은 스토리를 넘기다가 피드를 내리다가 아니면 둘러보기를 기능을 살펴보다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실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마주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확실히 덜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메타 광고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메타 광고에 대해서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메타 광고 캠페인 유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메타 광고 유형은 총 6가지인데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캠페인입니다. 각 캠페인별로 성격도 다르고 세팅하는 방법도 달라서 조금씩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캠페인인지 잘 알고 잘 파악을 한 후에 캠페인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캠페인의 기본을 알아야 자사 광고 목적과 업종에 맞는 캠페인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인지도 캠페인입니다. 인지도 캠페인은 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최대한 많은 유저에게 자사 광고를 도달하게 하고 방대한 양의 유저들에게 자사를 알리고 싶을 때 적합한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딩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브랜드여서 브랜드의 이름이나 브랜드의 이미지 색깔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캠페인입니다.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노출과 클릭수를 최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비교적 CPC가 저렴한데요. 특정 페이지를 랜딩으로 노출시켜서 접속량 증대에 목적을 두거나 광고 모수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캠페인입니다. 또한 소재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많이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CPC가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소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할 때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캠페인입니다. 참여 캠페인은 소비자의 액션에 더욱 목적을 둔 캠페인 세팅 값인데요. 액션이라고 하면 CPA 단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해당 액션 관련 지표는 메시지나 동영상 조회, 혹은 게시글 참여 댓글, 그리고 공유, 좋아요 등의 모든 행동 지표가 됩니다. 유저의 행동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포인트이며 만약 광고를 돌리는 소재가 이벤트형 소재이거나 혹은 참여형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참여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 신제품을 출시해서 댓글이나 해시태그 참여를 하여 신제품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다. 혹은 댓글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나 호응을 유도해서 좋아요 수를 증대시키는 소재를 좀 활용했을 때 이 참여 캠페인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다음은 잠재곡의 캠페인입니다. 해당 캠페인은 DB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메타의 경우 로그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저의 정보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유저가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서 만약 유저가 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더욱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집니다. 아무래도 양식을 통해서 유저가 직접 정보를 적게 되면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유효DB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정확한 정보 수집까지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잠재곡의 캠페인의 경우에는 주로 광고를 할 때 DB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보험 업종에서 더욱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홍보 캠페인입니다. 앱 홍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캠페인 목적인데요. 해당 캠페인은 PC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캠페인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캠페인입니다. 이는 전환 캠페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품 구매 전환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쇼핑몰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적합한 캠페인입니다. 주로 식품, 아니면 패션, 건기식, 반려용품 등이 되겠죠. 이런 이커머스 업종에서 더욱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종뿐만 아니라 요즘 메타 내에서 전환 캠페인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한번 전환 캠페인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주 효율을 한번 측정해 보신 후에 캠페인을 바꿔가면서 설정해 보시는 테스트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6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캠페인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룹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룹은 세팅을 하면서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세팅 화면으로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자, 캠페인 세팅부터 지금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캠페인 그룹 광고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타 계정에 들어가셔서 캠페인 요거 눌러주시고 요 만들기 초록색 버튼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6가지 캠페인이 있으시죠? 여기에서 저희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로 가면 수동 캠페인이랑 추천 설정 캠페인이 나옵니다. 이제 수동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직접 수동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추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메타 자동 기능으로 통해서 타겟팅이나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좀 리소스가 덜 들긴 하지만 저희는 설정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수동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캠페인 이름 생성 가능한데요. 저희는 AMPN 트래픽 이렇게 한번 캠페인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광고 카테고리는 각자 성격에 맞는 걸로 만약에 창업 광고다 하면은 이렇게 인턴십, 프랜차이즈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니까 아니요 해주셔서 고용 카테고리로 하면은 이제 해당 카테고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욱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캠페인 설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광고 세트를 활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자유롭게 AMPM 트래픽 테스트 이런 식으로 광고 세트 이름을 구분해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트래픽을 유도할 위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는 랜딩 페이지를 조금 연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링크 클릭수 최대화 아니면 랜딩 페이지 극대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목표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랜딩
클릭수 극대화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 주시고 124는 캠페인단보다는 이렇게 광고 그룹단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목적에 따라서 알아서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고 저희는 오늘 5,000원으로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예약도 가능한데 오늘 7시부터 만약에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19시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예약 시작 날짜를 따로 정하시지 않으면은 광고 검수가 끝나는 대로 광고가 업로드됩니다. 종료 날짜도 설정 가능한데 요거는 그냥 이제 내일 자정까지 그러면은 23시 59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오늘 광고 검수가 이제 끝나고 오늘 7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광고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제 타겟을 설정 가능하신데요. 타겟은 뭐 맞춤 타겟, 그리고 이제 유사 타겟,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으로 나뉘는데 타겟은 이제 아예 이런 것들을 설정 안 하시는 논 타겟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맞춤 타겟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맞춤 타겟이라는 것은 이제 자사에게 비즈니스에 반응을 보인 유저들한테 우리의 광고를 다시 재노출시킨다, 재도달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광고 모수가 없다 보니까 맞춤 타겟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광고를 돌리신 이력이 있어서 전환가시 찍혔던 이력이 있으시면 맞춤 타겟을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메타 광고에 대해서 잠재 고객 양식에 기입을 했던 유저들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시킨다 하면 요거를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 웨브사이트에 방문을 했던 고객들에게 광고를 재노출시키겠다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테스트용이고 무수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요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연령별로도 타겟팅이 가능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여성들에게 특화된 화장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20세부터 아무래도 40 몇 세, 40, 한 3세 정도까지 노출을 하고 싶다 여성들에게 하면은 이렇게 타겟팅을 해주시면 되고, 상세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사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추가 가능한데요. 인구 통계학적 특정이라고 하면은 뭐 미혼이냐, 아니 기혼이냐, 약혼이냐, 연애 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노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대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 타겟팅이 되고, 관심사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사를 설정을 해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고, 행동 관심사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여행에서 일주일 전에 돌아온 사람, 그리고 이제 통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좀 상세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타겟팅이기 때문에 광고 특성에 맞춰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혹은 관심사, 행동 이렇게 타겟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너무 타이트하게 타겟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내에서도 3, 4, 5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정을 해두시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요 3가지 다 타겟팅을 걸어두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타겟 정의가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노출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한 타겟팅당 최대 2-3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2가지 이상으로 타겟팅을 걸어두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노출 위치인데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시지, 어디언스 네트워크에 노출이 되는데,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메타 내에서 자사 광고와 가장 잘 어울리거나 노출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지면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고, 수동으로 이제 노출을 저희가 선택한다 하면은 우리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2가지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는 오디언스 네트워크 제면에만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여기 수동으로 좀 설정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요것도 되게 효율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좀 분분하기도 하고,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노출이 가장 많이 잘 일어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요 2개만 켜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광고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AMPM 트래픽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광고를 좀 좁혀가면서 이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을 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단계에서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광고가 노출되는 페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노출 형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단일 이미지냐 동영상이냐 혹은 슬라이드 형태냐 컬렉션이나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는 이미지나 동영상 혹은 섞어서 최소 2장 업로드 하셔야 되고, 컬렉션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을 모아서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품업종이나 혹은 뭐 패션 쪽에서 자사몰을 구축하고 있는 광고주 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상품을 좀 홍보하고자 할 때 아니면 브랜딩이 필요할 때 유용한 광고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일 이미지 이렇게 하고 이미지나 동영상 추가해서 기본 문구, 그리고 제목, 설명 등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타는 모바일에서 아무래도 노출이 잘 이뤄지다 보니까 CTR을 향상시킬 만한 후킹성 멘트나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구나 설명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화려해 보이면서도 간결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 문구 작성에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버튼 기능인데요. 버튼을 뭐 다운로드를 하면은 앱 설치 캠페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버튼을 추가해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환 캠페인이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기 혹은 지금 구매하기 이런 버튼, 행동 유도 버튼을 생성을 하셔서 바로 URL로 연결돼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이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정을 해놔서 자동 롤링되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개 추가 등록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슬리피 캠페인이다 보니까 웹사이트 URL 이렇게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전화 걸기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웹사이트에 눌렀을 때 전화 걸기 버튼이 추가되면 이제 유저들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웹사이트 내에 전화 걸기 버튼이 추가가 돼서 바로 통화로 연결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상담이나 문의 같은 거는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화번호 걸기 요거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추적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픽셀 선택을 가능하게 뜨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뜬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광고는 광고 만들고 게시를 하게 되면은 검수가 끝나면 바로 게재가 되고, 저희는 아까 예약 기능을 통해서 오늘 소재 사유에 따라서 광고를 수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 세팅 과정은 끝났고 저희 광고 소재별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광고를 생성하면 되겠죠? 광고 노출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이미지와 영상 혹은 슬라이드, 컬렉션이 있는데요. 단일 이미지는 광고 노출 지면에 맞춰서 1:1, 9:5, 그리고 9:16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출을 하는데 비율 제약이 걸린다면 노출이 안 되지니 반드시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필수이니 미리 확인해 주시고, 크기는 30MB, 영상일 같은 경우에는 MP4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미지는 PNG, JPG 이미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일 이미지나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일 프로모션이나 간결하게 담은 정보를 홍보하고자 할 때 쓰이면 좋은데요. 단일 상품을 확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형 광고 소재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 한 가지 상품이라고 해도 이미지로 봤을 때 혹은 영상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녹여낼 수 있는 소구점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여러 개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영상 두 개를 섞어서 여러 장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속옷 브랜드와 같이 단일 속옷 이미지와 더불어서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탄력 있는 소재 아니면은 색감 그리고 사이즈 등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유용한 소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일 상품이라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정보를 많이 담고자 하면은 이 슬라이드 형태가 더욱 적절하겠죠? 혹은 상품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안내 절차가 필요할 때 슬라이드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지금 구매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유도하는 것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CTR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컬렉션은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쇼핑몰 내 각종 제품을 다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마다 연결 URL을 설정을 해서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했을 때 이탈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는 다른 URL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당 제품을 클릭했을 때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각 이미지나 영상별로 URL을 다르게 설정하여서 이탈률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 그리고 설명, 웹사이트 URL 연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띌 수 있게 자세히 상품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과 더불어서 소재에 담을 수 없는 좀 상세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킬로인지, 아니면 가격은 얼마인지, 이벤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광고에 좀 집중할 만한 정보를 넣어서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 설정까지 마치게 되면 광고 검수가 이뤄지는데요. 광고 검수가 이뤄지고 통과가 되면 최종 게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광고 기본 세팅 설명을 담아서 직접 세팅을 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이 좋은 건지 레퍼런스 부분에서 분명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혹은 제 내선 번호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지난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메타 기본 세팅부터 설명까지 직접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캠페인 설정을 위한 기본 단계, 비즈니스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려면 비즈니스 계정 생성은 필수인데요. 비즈니스 계정이 없다면 메타 광고 세팅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매체 교육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직접 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 생성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개인정보나 메타 계정 특성상 함께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시려면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없으면은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계정당 하나의 비즈니스 계정만 생성할 수 있으니 이전에 페이스북 아이디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향후 메타 광고를 돌리실 때 광고 세팅부터 관리, 그리고 캠페인 예산이나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거의 메타 관련해서 모든 작업이 이 사이트 비즈니스 수트 사이트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계정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계정 만들기를 눌러서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을 이전에 했거나 기존에 있었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했던 걸 이제 2단계에서 적용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정의 이름을 생성해주는 단계입니다. 간혹 대표님 성함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설정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업체명으로 설정해 두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수문자 없이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추후 메타 광고 영수증이나 메타 광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메일에는 하나의 계정만 생성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 해당 이메일로 확인 요청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일함 들어가셔서 요청 메일을 수락해 주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계정 생성은 완료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를 돌려야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등록 세팅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픽셀이나 어플리케이션, 사람 및 비즈니스 할당 추가 기능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다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되게 간단한 작업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비즈니스 계정 생성 후에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 계정 생성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동일하게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생성과 더불어서 광고 계정 생성은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픽셀이나 어플리케이션, 사람 및 비즈니스 할당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픽셀 설치는 전환값 추적을 위해서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도 작업이긴 하지만 캠페인 세팅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람 및 비즈니스 할당은 내부 관리자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광고 관리자를 추가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공동 권한을 갖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 만드는 과정은 모두 끝났는데요. 간혹 광고주님께서 상담을 주실 때 비즈니스 계정이 나은지 아니면 게시글 홍보하기도 괜찮은 건지 좀 많이 헷갈리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비즈니스 계정과 게시글 홍보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둘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사 성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게시글 홍보하기는 계정 프로필 혹은 특정 웹사이트 그리고 메시지량을 늘리기를 광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교육에서 설명드렸던 전환 캠페인이나 어플리케이션 DB 수집 등의 구체적인 광고 목적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겟팅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간략한 타겟팅 설정으로 제한된 노출만 가능해집니다. 이는 메타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인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은 광고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된 광고로 발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회성 광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게시글 홍보하기는 전환 목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 전환수 측정을 비롯한 로아스 측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로아스뿐만 아니라 노출수 혹은 CTR 이런 전체적인 광고 성과 분석이 어려워서 상세 지표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광고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효율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광고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광고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소재 활용이 되게 제한적인데요. 게시글 홍보하기는 업로드한 게시글만 이용해서 홍보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거점을 녹여서 직접 제작한 소재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 브랜딩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테스트를 통한 CTR 향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 활용에서 한정적인 부분이 메타 홍보하기와 비즈니스 계정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타게팅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리타게팅은 자사 광고의 반응을 보인 소비자들에게 자사 광고를 재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머무른 후에 같은 광고를 마주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더욱 해당 상품과 브랜드를 더욱 떠올리기도 쉽고 결국 구매하게 되는 루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리타게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런 루트들을 아예 차단시켜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환을 높일 수 있는 루트를 아예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메타 비즈니스와 홍보하기 기능은 아예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케터의 입장으로서는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계정은 차단도 많이 되고 계정 생성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홍보하기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해서 광고를 운영해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광고 목적과 예산에 따라서 게시글 홍보하기가 더욱 유용하기도 하니까 상황을 잘 비교하신 후에 각자 맞는 걸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메타 비즈니스 계정 운영 시에 여러 IP 접속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의심가시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최근 메타 광고 댓글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이는 지금 메타 관계자인 척 접근을 하는 해킹 수법이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놀라지 말고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메타 비즈니스 계정 생성 방법부터 게시글 홍보하기와의 차이점을 설명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욱 심화된 메타 교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메타 네 번째 교육은 타겟 및 예산 설정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캠페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는데요. 세부 세팅 과정에서 타겟팅은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 타겟팅에는 위치, 연령, 성별, 언어 정도가 있습니다. 위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노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나라 해외로 송출시킬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나이대별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집중 노출시키고 싶다 하신다면 2030 세대에게만 타겟팅을 하여서 광고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로 노출시킬 것인지 이렇게 총 4가지 정도 대표적인 기본 타겟팅 설정이 있습니다. 실제 세팅 화면인데요. 위치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서울에서만 노출 집중적으로 가능하시고요.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 상세적으로 지역 설정 가능하시니 기본 타겟팅에서도 상세적으로 설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타겟팅의 경우 기본 타겟팅보다 더욱 세밀하게 들어가지는데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미혼인지까지 나오고요. 퇴직을 했는지 아니면 재직 중인 것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되고,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걸 좋아요 했는지 메타 광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만약에 자전거 용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야외 라이딩을 즐기는 관심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 세팅 화면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추천, 찾아보기 기능 등을 누르면은 광고에 조금 적합한 타겟팅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둘러보기를 선택해서 다른 옵션들을 찾아본 후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상세 타겟팅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거는 이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을 직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소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이제 타겟팅에서 노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상세 타겟팅의 경우 모든 건 메타 광고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되는데요. 클릭한 광고 이력이나 로그인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저의 연령대와 성별을 분석해서 유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기반으로 타겟팅 기준이 설정됩니다. 관심사 타겟팅의 경우 3개의 관심사를 추가했을 때 단 하나만 부업해도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화, 책, TV를 이제 관심사 타겟팅으로 설정을 했으면 영화 하나만 관심사로 설정을 해놔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상세 타겟팅은 100개까지 추가가 가능한데요. 만약 상세 타겟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타겟 좁히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능은 아까 합집합 기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 이상으로 겹치는 타겟을 찾아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영화, 책, TV 이렇게 3개의 관심사에서 피트니스라는 관심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피트니스와 영화에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타겟을 시키다거나 피트니스와 책 이렇게 좀 타겟을 합쳐가면서 이렇게 더 타겟을 좁혀가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타겟 좁히기 기능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광고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 제외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아까 설명했던 예시인 영화, 책, TV를 타겟하는 게 아니라 타겟 제외를 시키는 것인데요. 해당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에게는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타겟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많은 상세 타겟팅을 걸어두면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지면 모수가 적어서 노출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머신러닝이 학습 자체를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만약 메타 광고 진행 시 타겟팅을 진행한다 하시면 한두 개 정도로만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팅 기능인데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팅 기능은 메타 AI가 자동으로 광고를 추출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유저의 이전 광고 활동을 기반으로 전함, 픽셀 등의 메타 내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추출하게 됩니다. 연령이나 위치, 그리고 이제 노출 지면 등이 제한이 가능하고 성과가 개선된 부분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타겟을 확장하고 타겟을 추가로 설정해주기 때문에 더 넓은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기능에는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 기능이 있는데요. 맞춤 타겟은 직접적으로 자사 광고에 반응을 보인 유저들을 뜻합니다.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1%에서 10% 내에 퍼센티지를 설정해 맞춤 타겟과 비슷한 유저들에게 확장시켜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맞춤 타겟의 경우 웹사이트를 클릭했다거나 사이트 내 특정 페이지를 반응했다거나 아니면 잠재 고객 양식의 문의를 직접 기입했다거나 등의 활동을 보인 유저를 기반으로 맞춤 타겟팅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 사이트에 접속을 한 사람, 아니면 카탈로그 제품을 클릭한 사람, 아니면 메타 광고 내에서 잠재 고객용 양식을 기입했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재생했다거나 이런 광고 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 타겟팅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겟팅을 진행을 할 때 이미 기존 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 타겟을 추천하여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리타겟팅해서 광고를 재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걸 클릭해서 맞춤 타겟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입니다. 논 타겟이 좋으냐 아니면은 이제 맞춤 타겟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으냐 마느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최근 메타 내에서 효율을 보시면 논 타겟이 효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메타 내 광고 모수가 이미 있고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하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둘 다 효율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만 설정한다는 마음보다는 광고를 설정할 때 논 타겟 하나 그리고 맞춤 타겟팅 하나 이렇게 같이 돌려보시고 추후 광고 효율에 따라서 광고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팅은 이제 업종과 광고 목적별로 매우 달라지는데요. 창업 광고 경우에는 특정 지역 가맹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에만 노출을 시킬 수 있고요. 여성 창업에 특화된 창업이라면 여성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제품이라고 하면은 2040 자취생에게 집중 노출시킨다거나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건강, 피트니스 등의 관심사를 설정한 유저들에게 타겟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과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신 후에 타겟팅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 측면인데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예산회 같은 경우는 성과를 최대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실시간 입찰 가격으로 가격이 측정되며 캠페인 단에서 예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수동으로 예산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룹에서 예산을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예산을 산정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예산은 어드밴티지에서, 그룹 예산은 이제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수동으로 설정을 하실 때도 캠페인 단에서 이제 지출 한도를 예산 설정 가능하십니다. 예산 일정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연휴 시즌에 광고를 조금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일정을 설정을 해주셔서 광고를 조금 덜 활성화시키면 되고, 프로모션 마감 3일 전에 광고를 조금 더 활발하게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 예산 일정에서 이제 예산을 증액하셔서 광고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율 기능입니다.
이렇게 메타 예산 방법은 캠페인별, 그룹별로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것을 ABO와 CBO 예산 분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ABO와 CBO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ABO는 모든 광고에 일정한 금액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를 3개 정도 설정해 두신다고 하면은 다 다른 금액이 아니라 다 세트별로 동일한 가격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금액을 광고 캠페인이 아니라 광고 그룹별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보통 ABO는 메타 세팅 초기 단계나 아니면 효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 소재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다른 소재를 같은 금액으로 돌려서 그중 동일한 세팅 값에서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ABO 세팅 방법이 더욱 적합한 것이죠. 그렇다면 CBO 예산 방법은 무엇일까요? CBO는 ABO와 반대로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언급한 어드밴티지 예산이 이 CBO가 됩니다. 캠페인에서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 주신 후 캠페인 안에 있는 광고 세트에 최적화되어서 효율이 좋은 그룹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는 광고 무수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ABO에서 이미 테스트가 끝난 소재들로 광고를 다시 돌리고자 할 때 CBO 예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메타는 머신러닝에 되게 예민한 매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ABO와 CBO 모두 캠페인, 그룹 안에 여러 소재들을 넣어서 예산 배분을 한다면 한 소재를 만약 나중에 오프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소재에도 머신러닝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산을 변경하거나 광고 자체를 오프하거나 아니면 광고 소재를 변경을 하게 되면 효율이 좋게 돌아가고 있던 다른 그룹 안의 소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캠페인, 1그룹, 1소재로 광고를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메타 타겟팅 방법과 예산 분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려웠던 부분은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메타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지난번 4강 강의는 어떠셨나요? 타겟팅과 예산 분배까지 하면 광고 세팅은 거의 모두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광고 세팅의 마지막 단계, 소재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메타 광고에서 소재는 얼만큼 중요한 요소일까요? DA 광고 매체는 눈에 딱 보이는 광고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찾아가는 광고인과 동시에 브랜딩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소재에 잘 녹여내야지만 클릭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상세한 정보를 보게 되어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구매 전환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소재는 메타 광고에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 예시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소거점을 같이 함께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는 카페 창업 예시입니다. 이미지 소재 내에서는 아마 5천만 원 창업 그리고 디저트를 소구점으로 잡아 소저분 디저트 카페 창업 광고임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자사 창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을 나열하면서 더욱 친절하게 정보를 드러내고 있죠. 가맹비 500만 원 면제, 그리고 교육비 면제, 마케팅 비용 등 소재를 클릭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소재에도 소구점을 딱 분석해보자면 손쉬운 창업, 그리고 이미지에 이제 대표 메뉴를 제시함으로써 브랜딩까지 한 번에 녹여내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 안에서는 인테리어와 시그니처 디저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구들로 통해서 뭐 감성 있는 인테리어와 예쁜 카페, 그리고 경쟁력 있는 메뉴를 자사 강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창업 광고라고 해도 가맹 비용과 디저트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와 쉬운 창업 등 여러 가지 소구점을 소재에 내비칠 수 있게 됩니다. 카페 창업 소재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재 이미지에서는 수익률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광고를
보고 클릭했을 때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미지와 문구가 이어지게끔 홍보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나름의 창업 광고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카페 창업을 원하신다면 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특정 지역에 가맹을 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메타 내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지역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창업 소재를 사용하신다면 지역 타겟팅을 같이 한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소재 공통적으로 소재의 가게 이미지를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가게 브랜드 로고를 소재에 녹여내면서 브랜딩 소재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업종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형으로 길게 제작을 해서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스토리나 릴스형 맞춤형 광고라면 사이즈를 16대 9로 길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놀라바 소재의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바쁜 하루 간편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구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콤함과 건강을 동시에라는 워딩을 쓰면서 건강을 좀 강조한 듯 하죠. 너무 길지 않게 홍보 문구를 제시함으로써 한눈에 드러나게끔 광고 소재를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래놀라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할인 특가를 소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장 크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소재에서 간편함과 맛을 강조했던 소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그래놀라의 식감을 좀 예상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재로는 패션 업종입니다. 첫 번째 소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토리형 소재로 뭔가 릴스에 좀 더 적합하게끔 동영상 형태로 소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탈로그 소재를 활용해서 상품을 여러 개 드러내고 있고, 세 번째 소재에서는 여러 가지 자사의 옷을 활용해서 코디를 직접 제시를 하고 슬라이드형으로 다양한 소재를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의 문구를 확인해 보시면 시원한 원단, 그리고 트렌디한 핏 등으로 이제 원단과 핏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이 클릭을 유도하는 듯 보이죠? 이처럼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소재가 제작될 수 있고, 소재라고 할지언정 동영상, 카탈로그형, 슬라이드형을 활용을 하면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 소재를 어떻게 만들지 조금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사와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가면서 각 상품별로 소구점을 찾아주시는 것이죠.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광고 소재에 녹여낼 홍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격 경쟁력을 좀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5만 원이 조금 더 저렴하다면 전국 최저가 몇 원 혹은 가장 저렴한 가격 등처럼 가격 경쟁력을 어필하는 홍보 문구를 직접 달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세일 중이라면은 이를 또 활용해서 선착순 N명 할인 특가 제공 중 혹은 최대 몇 % 파격 할인 제공 등 뭔가 홍보 문구를 제작을 하셔서 이를 소재에 녹여낸다면 아마 좋은 소구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말고도 다양한 소구점을 어필하실 수 있는데요. 상품 특성이나 혹은 연예인이 착용했다 하면은 이 또한 소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성 같은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다거나 나일론 재질이다, 인증받은 좋은 기능임을 좀 언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후킹성 멘트를 더해서 비 오는 날 들고 나가도 끄떡없는 우산, 혹은 재미있게 장미칼도 소용없는 강철 재질처럼 뭔가 좀 재미있게 홍보 문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름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착용 소구점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유명 드라마에 나온 그 제품, 요즘 최근 유튜버가 많이 사용하는 그 제품, 요렇게 좀 표현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소구점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은 소구점은 많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소재는 최대한 깔끔하고
눈에 잘 띄게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 하나당 소구점 하나를 녹여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깔끔하고 많은 소구점을 드러내고 싶으면 많은 소재를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들어낸 소재에서 또 다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가장 베스트 소재를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소재 하나당 소구점 하나, 요거를 잡고 소재를 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영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영상 소재의 경우 아까 확인했듯이 패션 업종이라면 색감과 소재, 그리고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서 영상 소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테스트 장면을 영상으로 제시하면 좀 더 신뢰감을 더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려동물 간식이나 용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용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좀 제시해 준다면 아마 구매 전환에도 더욱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좀 닭가슴살을 찢어가면서 질감을 표현을 한다거나 연기가 폴폴 나는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면 더욱 먹음직스러운 영상 소재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업종에 상관없이 이미지와 영상 소재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했듯이 후기가 중요한 제품이나 아니면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나 제품일 경우에는 동영상 소재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재 제작 툴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료 제작 툴이 가장 간편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만지기 쉬운 툴이 대표적으로 이제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 이기 때문에 무료 디자인 제작 툴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또 AI 소재가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이나 소품 활용 같은 경우에는 AI를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자주 쓰이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또한 메타는 모바일에 우세한 매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조금 더 화려하게 황보 문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만한 밈이나 혹은 이모티콘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CTR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친근하게 접근이 되니까 시선을 사로잡게 되고 재밌어서 좀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재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싶다거나 경쟁사 소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는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냐면 메타 광고 라이블러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구글에 메타 광고 라이블러리를 검색을 하셔서 첫 번째 상단에 뜨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원하는 검색 키워드나 경쟁사 업체명을 검색을 하면 소재들이 쫘라락 뜨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후킹 멘트나 이미지들을 보면서 자사 광고 소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렌드는 요즘에 어떤 게 유행인 건지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 광고 라이블러리를 활용을 해서 소재 만들기 전에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갈피를 잡아간다면 CTR이나 CTA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재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꿀팁이 가득 담긴 오늘 고용 영상 꼭 참고하셔서 메타 광고 수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 성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5강까지는 메타의 광고 기본부터 세팅 방법까지 배웠다면 이제 세팅을 다 했으니 효율을 측정할 차례입니다. 광고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떤 지표를 도대체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이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광고 성과 분석은 메타 비즈니스 계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타 비즈니스 수트 계정 내에서 광고 보고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보고서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광고 비즈니스 계정 내에서 광고 보고서를 들어가면 광고 성과가 확인이 되는데요. 보고서에 접속을 하시면 보고서 만들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피벗 테이블, 그리고 추세선 차트, 막대선 차트 등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보고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이미지는 추세선으로 설정을 해서 보고서를 확인한 것이고, 저는 주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숫자 지표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피벗으로 설정하신 후 오른쪽에서 캠페인 이름, 그리고 광고 세트 이름, 기간, 아니면 이제 보고 싶은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고 싶은 지표마다 넣을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달라지지만 주로 연령, 그리고 상별, 그리고 노출 게재 위치, 아니면 시간대별 분석이 가능하고요. 노출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광고에 얼만큼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결과, 전환은 얼마나 일어났는지, 결과당 비용, DB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양하게 설정을 해두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표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CTR입니다. 특히 소재 테스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CTR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CTR이 어떤 게 가장 높은지 확인을 해야 하고, 뒤에 광고 특성상 CTR이 높은 광고가 유입이 많고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TR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CTR만 높은데 전환은 없고 이탈이 조금 잦다고 하시면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상세 페이지에서 이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사몰 컨디션과 가격 경쟁력까지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탈률이 너무 높다면 첫 번째, 너무 자극적인 소재는 아닌지 소재 점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자사몰 컨디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사몰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뷰 개수도 이 자사몰 컨디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TR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CTR만 높은 건지 어디서 이탈이 되는 건지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CTR 지표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출수입니다. 어느 지면에서 얼만큼 노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지면에서 노출만 많이 된 건지 뭐 전환은 없는데 노출만 되면 문제가 되는 지면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는 게 맞고요. 노출 대비 전환이 잘 되는 지면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노출시켜주면 됩니다. 노출 자체가 너무 안 된다면 타겟팅은 잘 되고 있는지 너무 좁게 설정한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수 확인하고 첫 번째, 지면, 어느 지면에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다면 타겟팅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인데요. 결과는 이제 즉 우리가 말하는 전환값을 뜻합니다. 전환 캠페인 설정을 할 때 전환값 측정으로 지표를 삼았던 등록,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 등 중복값이 찍히진 않았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고 역량에 따라서 전환 목표를 차하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과당 비용 CPR입니다. 너무 결과당 비용이 높으면 광고 비용 지출 대비 전환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던지 아니면 소재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CPC도 물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캠페인 특성상 트래픽 캠페인은 CPC가 조금 저렴하고 전환 캠페인은 CPC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CPC 단가 지표를 보실 때 이를 참고하셔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은 세팅을 하셨다면 비교 보고서를 메타 자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결과당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CPM과 CPC는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등 따로 저희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광고 성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CTR이 조금 낮다 하면은 소재 변경을 진행을 하시던지 자사몰 컨디션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전환이 너무 낮다 라고 하시면 캠페인을 변경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노출이 너무 잘 안 된다, 노출이 낮다라고 하시면 타겟팅을 다시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겟팅 재설정, 아니면 타겟팅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장하거나 소재 A/B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면, 아니면 노출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TR 개선을 위해서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메타 내에서 소재 A/B 테스트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는데 직접 소재 테스트를 세팅하는 것보다 효율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의 리소스 없이 테스트 설정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많이 여러 번 진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메타 내에 A/B 테스트 소재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재만 계속 바꾸거나 예산만 계속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고 KPI와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트래픽 캠페인은 CPC 단가가 저렴하고 전환 캠페인은 CPC 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고 전환 캠페인 CPC 단가가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은데? 이거 꺼야지가 아니라 전환 캠페인은 CPC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전환당 단가나 전환 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하신 후에 신중하게 광고 성과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노출 목적의 광고였다면 CPR과 CTR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전환 목적이었다면 결과값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광고 성과 지표를 살펴보고 어떤 점 위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은 조금 더 섬세하고 다양하고 깊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메타 성과 개선 관련해서 문의가 더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